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그저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제 오후에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오전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아마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는 이런 일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두 정상이 회담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평가는 딱 한마디로 희대의 굴종 외교, 희대의 굴종 외교라고 이 논평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곁들여서 이재명 대표 개인은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 끝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일본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해야 되며, 만일 여기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회의장을 박차고 한국 대통령이 뛰쳐나와야 된다. 이런 아주 강경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희대의 굴종 외교다 이렇게 했는데, 그 희대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아주 드물다 하는 이런 뜻이다.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런데 이게 관용구로 쓰일 때 이게 수식어로는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살인범, 희대의 강도, 이렇게 희대, 거기에 나쁜 의미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대의 굴종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흉악범을 나무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희대의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했다.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외교 사기극이랬어. 사기 외교라 그랬어. 사기 외교. 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사기 외교고 한일 관계는 희대의 굴종 외교 틀 위에 윤석열 정권이 올라서 있다. 이게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저런 이 단정에는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하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 정권을 운영하면서 쓸데없이 한미 관계를 개선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사기당했다 이런 소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인데 왜 뭘 자꾸 관계를 개선한다 그래가지고 희대의 굴종 외교를 벌이고 있느냐. 어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거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11명의 징용공에 대한 손해배상,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 판결을 두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 똑같은 사례가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일본에 대한 일본 공권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한국인의 모든 채권은 그게 소멸된 거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국가가 예산으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를 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판결도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걸 예산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상해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11명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해주자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시청자 여러분,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시비거리를 증폭시키고 일본의 굴종적이다,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여기까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규범상 2018년 대법원 판례는 무효입니다. 65년 한일 협정과 기본조약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효력이 우선하는 것이지 국내에 이 판결이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자는 친일파요 매국노라고 앞장서서 얘기한 게 당시의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죽창가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버렸어요. 지소미아가 파기되어 버렸어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다 파기되어 버리고, 소부장에 대한 수출입에 대해서도 1년의 통제가 가해지고 한일 관계는 아주 살얼음판을 걷듯이 되어 버렸는데,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애둘러서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한 기금을 객출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11명의 판결 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걸 애둘러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럼 일본은 이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관련 기업이 한일 평화기금의 이름으로 그게 객출해서 한일 간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해결 방안을 윤석열 정권은 제시했고, 그 11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그 보상을 받아간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야당은 이게 굴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굴종이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전반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8년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준수하고 있고 그게 하나도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다. 동시에 이번에 징용공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혹독한 조건 아래서 고통을 겪은 이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과거사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이 없었다. 이게 야당의 공격입니다. 둘째로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된 이 유출수를 이게 해상으로 방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IAEA와 11개국, 한국도 포함되고 태평양 연합국, 미국까지도 포함된 11개국이 공동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 국내 여론이 이게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수산물이 결국 수입 개방되고 수입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야당의 공세가 상당 부분 맥혀 들어가고 있어요. 진상이 조사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만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규제를 풀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어저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파견하는 이 기술자 등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서 조사를 하게 하겠다. 이걸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 시찰단 전문가 집단이 IAEA와는 별도로 이 위험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 오케이를 안 하게 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요걸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어제 이걸 단단히 걸은 것입니다. 독도 문제는 이번에 전혀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고 일본이 흐리멍텅한 주장을 하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이건 외교 관례상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의제 선정 이런 거는 빗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굳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격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독도 문제에 대한 그 깊이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고 그 석 달 뒤인 99년 1월에 한일의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중관소에게 넣었다. 제가 방송에서 한 2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파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부터 파괴하라.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 근본에 대한 그 문제, 독도에 관한 아주 근본 문제, 한일의협정에 있어서 중간소역을 하는 그 문제, 그래서 영토 주권을 사실상 인정 안 했다. 그 당시 김대중 정권의 변명은 이겁니다. 영토 협의가 아닌 업 협의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영토 주권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논리대로 하면 이거야말로 사실상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회담장을 박차하고 나올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걸 깨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국회에다가 한일의협정 파기 결의안을 제출하라 이거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야. 뭐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다 이건 뒷전이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옳은 일이고 진실이고 그걸 깊이 신앙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이 결과를 두고 난데없이 그 얘기까지 이렇게 꺼내느냐.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물건이다. 그런데 상대방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 만났을 때마다 이건 내 땅인데 네가 내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뒤가 풀리니까 그런 말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우리 땅에도 그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든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다. 독도는 영원히 우리 땅이죠. 실효적 기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다면 그런 땅을 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한일의협정에서 중간수역에 넣으냐. 이걸 따져야 되겠지. 자, 과거사 문제는 아주 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혹독하게 당했던, 우리보다도 기간이 훨씬 긴 1895년 청일전쟁 이후 45년 8.15까지 50년 동안 혹독하게 당했던, 우리보다도 이게 질과 양이 이렇게 뭐 산더미처럼 많고, 근데 사과 요구도 안 하고 배상 요구도 안 해서, 배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일본 땅덩어리 절반을 미국이나 구라파 EU에 팔아서 나온 돈으로 갚아도 모자랄 정도로 중국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사과 요구를 안 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은 짓 때문에 일본의 침탈을 당한 것을 지금 세월이 지나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는 중화 제국을 이어온 후손들이다. 세계의 중심 중화를. 이런 자존심이 있고 그 G2 국가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일본을 상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G7 국가로 등장했어요.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이 시기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그냥 가볍게 강제 침탈을 당했다. 그걸 쳐들어 가지고, 그 불행하고 어리석었던 우리 조상들의 일을 쳐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과하라, 반성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이제는 결착을 해야 된다. 언제부터? 98년 10월의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그 선언이 11개 항목으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야당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수상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 수상된 사람이 한국에 올 때마다 과거사 문제 진솔하게 반성해라 자꾸 이러기 때문에 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부지 일본국 총리 대선은 65년 국교 정상화로 구축된 그 한일 관계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하여 오부지 수상은 과거 한때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드린다. 이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지 수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그 진지한 평가에 대해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요게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원수 간의 공동선언은 준조약입니다. 양쪽 국회에 이것을 비준 동의를 일반 조약처럼 비준 동의만 안 받았을 뿐이지, 이걸 존중해야 돼요. 준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공동선언 파기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이게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 매번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양국 사이의 준헌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준헌법이다. 이게 준칙이다. 이게 준조약이다. 이걸 함부로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존중해서 간다. 기시다 수상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98년
김대중 오버치 수상의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조금도 이의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하고 이번에 문제된 그 정경복 문제는 자기가 혹독한 조건 아래서 고통을 겪은 이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이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이런 정치적 약속이고 준조약인데 그 외에도 이 이후에 고이즈미 수상이라든지 또 다른 수상이 각각 그 수상의 입장에서 이와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도 다르고 하여간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막 볼 때마다 쥐어 박아야 되고 그냥 주먹질을 해야 되고 일본 뭐 수상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기업가가 됐건 우리 앞에 와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매일 그래야 되고 볼 때마다 그래야 된 이런 감정을 우리가 이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걸 이용하고 있지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저는 이제 일부 강경파의 소동이고 일부 강경파의 획책이고 이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드러난 것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사기 외교고 한일 정상회담은 희대의 굴종 외교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헌법적 틀 안에서 유지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일 한미 관계에 그 윤석열 정권의 외교가 불만이 있고 한일 관계에 불만이 있으면 그대들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에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고 우리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쪽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라 말하면 꼼짝 못한다. 뭐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것은 자체 방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쏘지 않을 것이다. 또 한때는 핵 개발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개성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대포로 갖고 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해도 꼼짝 안 한다. 그리고 저쪽에서 뭐 시키는 게 있으면 시킨 대로 한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굴종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에 가서 혼밥 먹고 푸대접 받아도 그러니까 북경대학교 학생 앞에서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고 만절필동이다. 모든 물은 흘러서 결국 베이징으로 흐른다. 우리는 그 흐르는 한 가닥이다. 시진핑 트럼프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르기를 이 대한민국은 일찍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속국이었다. 속국이었지요. 1895년 청일전쟁 때까지 속국이었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트럼프가 기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꼼짝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관계 파탄, 한일 관계 실종, 그리고 종북 주사파적 이게 존숭, 김정은 존숭, 시진핑 존숭, 이렇게 편을 지금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을 가르겠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